자, 사실 우리가 중력을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소위 말하는 만유인력, 즉 통상 중력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만유인력, 통상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이 질량을 잡아당기는 비접촉 상호작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자신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으로 다른 질량을 자기 쪽으로 당깁니다. 유효 거리는 무한대.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쉽게 말해서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이 짝 좁게는 이 교실안, 크게는 이 온 우주에 있는 물 질량들을 내 쪽으로 당기고 있어요. 그 크기는 내 질량에 비례하는 힘이야. 이 분필은 이 조그만한 분필도 자기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좁게는 이 교실안, 크게는 이 온 우주에 질량을 자기 쪽으로 당겨요. 근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나랑 분필의 만유인력은 작용-반작용이 돼버리지. 맞죠? 작용-반작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힘의 크기가 같아요. 작용과 반작용은. 즉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과 분필이 나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힘의 크기가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해야 되는 거야. 공배수니까. 극단적으로. 그리고 비접촉 힘이기 때문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뉴턴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틀림 저울 실험을 통해서 찾아낸 만유인력 상수 G를 딱 때려 박으면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인 거야. 응? 보통 우리가 진짜 중력이라고 부르는 힘은 그냥 무게라고 하는 힘이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질량 두 개 중에 하나가 지구의 질량이 돼버려요. 라제. 응? 그럼 당연히 M2는 그냥 일반 물체의 무게가 되겠지? 네. 물체의 질량이 되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고전력학에서 물체는 크기 덩어리를 인지하지 않습니다. 무게 중심점에 모든 질량이 모여 있다고 가정하고 힘을 재야 돼. 그러면 지구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지구와 내 사이 거리는, 지구와 여러분들 사이 거리는 결국 뭐가 되느냐? 지구 반지름 플러스 우리가 놓여져 있는 높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구 반지름으로 퉁쳐져요. 왜? 얘가 너무 커서. 응? 봐봐. 에베레스트 꼭대기 가봐야 9km밖에 안 돼. 마리아나 해구 밑바닥을 찍어봐야 11km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스페이스X를 타지 않는 이상은 국제선 항공기 타고 날라봐야 15km라고. 맞지? 6,400km. 평균값. 그러면 10몇 킬로는 오차로 그냥 무시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9.8의 정체입니다. 지구 반지름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값. 이게 9.8이 되고
고등과정에는 얘를 이제 어떻게 쓴다? 네, 중력 가속도라 그래서 G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 G값이 가속도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공기 저항이 없다면 지표면 부근에서 공기 저항이 없이 중력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중력 가속도라고 그러고, 이 9.8이라는 값, 근사값으로 10을 쓰기도 하는 이 값이 지구 중력의 크기를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거야. 1kg이 9.8N이다 하던 그 소리. 그리고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라는 것은 가서 잰 게 아니라, 그치, 달 질량, 달 반지름 넣은 거예요. 화성의 중력이 지구의 절반 정도 된다는 것도, 그치, 화성 질량, 화성 반지름 때려박은 거란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달은 9.8의 6분의 1이니까 한 1.6몇? 화성은 4.89인가 그렇게 떠요. 그러니까 한 절반쯤 되는 거지, 대충. 응? 요게 우리가 말하는 중력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든 물체는 연직 하방 방면으로 중력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더 하는 질량과 중력의 차이. 질량의 정의는 물질의 고유한 량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얘가 뭐가 된다? 매스인 거지. 그래서 기호를 M을 쓰는 거고, 단위는 네, 그래서 킬로그램 혹은 그램의 단위를 쓰는 거지. 중력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이라고 쓰는 것 자체가 무게란 말이야. 이건 뭐다? 질량에 작용한, 그렇지,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혹은 중력, 혹은 그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게 무게인 거지. 그럼 얘는 단위가, 그 뜻이? 그치. 뭐 철자 모르겠다. 어쨌거나 웨이트. 그래서 보통 기호를 소문자 W를 쓰고, 단위는 어쨌거나 중력이니까 뉴턴 단위가 기본이고, 혹은 킬로그램 힘, 그램 힘, 혹은 F 안 쓰고 옛날에는 중이라고도 썼습니다. 그냥 한글로. 킬로그램 중. 얘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얘는 킬로그램 원기와 비교하는 거예요. 양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를 써야 돼? 분동을 쓰는 저울을 써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무슨 저울을 쓴다?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을 쓰는 거고. 얘는 힘을 재는 거잖아. 그래서 탄성체의 델타 X를 가지고 잽니다. 한마디로, 그렇지, 용수철 장치가 있는 저울을 쓴다고. 용수철 저울, 체중계, 탁상용 간편 저울. 요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일부 교과서에서 전자저울을 가지고 질량을 잰다는데 개소리 말라 그래. 그거 무게 재는 저울입니다.
질량 재는 전자저울이 있어요. 있긴 있어. 나도 대학교 때 가서 처음 봤어. 그렇게나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 관련 캠프란 캠프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온 초등학교 때부터 9년을 싸돌아 다녔는데 질량을 재는 전자저울을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원 랩에 들어가서 처음 봤습니다. 한마디로 전자저울은 그냥 무게 재는 저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달에 가서 전자저울, 달에 가서 딱그 몸무게 재는 그거 전자표 깔고 딱 위로 올라가면 몸무게가 실제로 6분의 1이 되죠. 그치. 전자적으로 각세다 복잡할 나오는 진정되는 아니, 전자저울은 그램포스로 나오잖아요. 킬로그램 포스, 그램 포스로 나오잖아요. 너 여러분들 쓰는 거는. 그리고 전자저울인데 그걸 왜 나눠? 그냥 전자저울에 프로그래밍 입혀가지고 뉴턴으로 표시해라 하면 되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는 힘이니까 방향이 있겠죠. 그리고 이 중력과 이 질량의 가장 큰 차이는 장소에 따라 질량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차피 양을 비교하는 거니까 양팔저울을 들고 우리가 달에 갖다 쳐요. 우리를 당기는 힘도 6분의 1로 줄지만 질량 기준인 분동을 당기는 힘도 6분의 1로 줄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달에 가면 탄성력이라는 힘의 성질이 뭐야? 외력이 가해질 때 그 힘의 크기에 비례해서 변형되는 거잖아. 용수철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 늘어난 길이를 가지고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이기 때문에 달에 가면 늘어나는 길이가 6분의 1로 줄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작년에 지금 몇 년째 우리 학원에서 영재고 보내는 영재고나 과고 시험 치는 애들 면접용으로 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달에서 야구를 한다면 어떤 규정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라는 문제를 상상해서 써보게 합니다. 뭘 바꿔야 될까요? 달에서 야구를 한다면. 홈런 거리를 좀 더 늘려야지. 그쵸. 일단 저거부터 가야지. 떨어지는 정도가 6분의 1로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럼 비거리가 상상 이상으로 날아간다고. 그거를 경기장 크기로 넓혀야 그러니까 경기장 크기를 넓히고 그에 맞게 수비수도 적당히 고려해서 늘리거나 1.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비슷한 경기장을 쓰게 하고 싶으면. 공을 무겁게 하면 돼. 펜스를 더 야, 높여야 되죠. 자유낙하 하는데 질량 크기랑 가속도 크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아니, 공무게 늘리는 거로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빠따로 칠 때 운동량, 충격량 등등을 고려했을 때 델타 V가 줄어들긴 하겠다. 하지만 떨어지는 게 6분의 1이기 때문에 졸라 멀리 날아갈 거예요. 그거보단 차라리 그렇게 하지. 차라리 공에다가 자기장을 걸어놓고 경기장 전체를 자기장을 붙여놓고 선수들 신발에도 자기장을 붙여놓는 거야. 아니면 선수들 허리띠에나 무게중심점 부분에. 그래서 뭐를 한다? 자기력을 이용해서 그치. 부족한 6분의 5를 채우는 거야. 그러면은 지구 경기장과 거의 유사하게 쓸 수 있겠지. 공에도 그만큼 자기장 걸고. 응? 일단 실내 동구장을 만들어서 공기 밀도는 그대로 갔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똑같이 경기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중력을 똑같이 맞춰주는 방법은 내가 볼 때 자기장이 제일 안전하잖아. 신발이나 허리띠에 중력장치를 연결해서 그러면은 지구랑 똑같은 중력을 느끼고 뛸 수 있겠죠. 공에도 그렇게 하고 빠따에도 그렇게 하고. 오케이? 그냥 이런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지구에서 물어보자. 그럼 같은 지구에서는 중력이 똑같나?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어디로 가면 중력이 줄까요? 그렇죠. 일단 적도. 원심력이 관성이긴 한데
실제 우리가 말하는 중력은 만유 통상 중력과 원심력의 합력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적도로 갈수록 중력이 줍니다. 원심력 효과도 있고 실제 적도 반지름 길이가 극반지름보다 지구는 길어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점이 중력이 제일 셉니다. 지구에서는. 적도가 제일 작고요. 또 가급적 그치, 고산지대. 그래서 옛날에 멕시코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이 쏟아져 나왔죠. 적도 부근의 고산지대의 운동장에서 공기 저항이 줄어든 상태로 올림픽 육상 종목을 했으니까 창 던지기 이런 것들 다 세계 신, 멀리 뛰기 이런 것들 100m 달리기, 심지어 100m 달리기 할 땐 경기장을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뛰는 방향으로 뒷바람이 불어줬어요. 바람이 밀어주는 그래갖고 그때 터진 기록들 전부 다 올림픽 세계 신기록이나 올림픽 신기록으로 전부 다 등록 안 해버렸잖아. 근데 1m 8초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때도 10초 되긴 했어. 9초대 끄는 게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돼서 9초대 끊었어요, 사람이. 내 기억에 선생님 어릴 때 88년생 서울올림픽 때 캐나다 선수가 9초 8 찍고 미국 선수가 9초 9 몇 찍고 했는데 9초 7 찍고 캐나다 쪽 애가 9초 7이고 미국 애가 9초 8인가 뭐 그렇게 찍었는데 캐나다 애가 약물 걸려가지고 미국에서 금메달 가져가고 그랬단 말이야. 100m를 10초대에 끄는 거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자, 요런 것들이 중력이다. 됐죠? 네. 자, 그러면 기본 중력에 대한 개념은 됐고 그 밑에 뭐 있냐 이제. 역학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 지구 부근에 있는 모든 물체들은 이 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신체라던가 형상이라던가 생활이 다 결정이 나 있는 것이 생물의 구조까지도 심지어. 코끼리는 왜 그렇게 다리가 굵을까요? 코끼리는 점프 못하는 거 알죠? 왜?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 중에서 코끼리가 제일 무겁잖아. 그럼 코끼리는 그 네 다리가 뭐를 감당해야 돼? 그 거의 20톤에, 그 10몇 톤에 달하는 그 코끼리의 체중을 다리 4개로 버텨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뼈가 특별히 더 튼튼하고 굵어야 되고, 코끼리는 그 자기가 걸을 때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발의 쿠션감이 되게, 지방이나 이런 거는 쿠션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리고 주라기 공원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 뭔지 알죠? 그 둘리 아빠, 둘리 엄마. 그 대가리 작고 목 긴 애들 있잖아. 선생님이 영화관에서 처음 소리 질렀던 장면이 그 장면이야. 그 주라기 월드, 주라기 공원 시리즈 제1편에 그 공원에 딱 들어가서 처음 공룡이 등장하는 게 브라키오사우루스거든요. 그 일부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남자 공룡 연구하는 고고학 남자 박사가 차에서 놀라서 뛰어내려서 쭉 올려보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 목이야. 그거 CG인데. 우와. 그 당시 공룡의 엄청난 그 또 덕을 갖고 있던 나는 그 전에 나온 특수 촬영물이나 이런 거에서 CG 처리해봐야 진짜 공룡 같지 않았단 말이야. 누가 봐도 저거 사람이 들어가서 탈 쓰고 움직이고 있다 했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만 같은 그 장면이 빠밤 빠바밤 그 음악 나오면서 밑에서부터 브라키오사우루스 목을 쫙 올려주는데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앞다리 빡 들고 야자나무 위에 풀떼기 뜯어먹는 장면이 딱 나와. 우와 씨발.
어우,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장면은. 그때 나왔던 말이 뭐였냐면, 과연 공룡은 파충류가 맞냐였어. 그 박사도 그 이야기를 해. 파충류의 심장은 이심방 불완전 이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실 두 개가 분리가 돼 있긴 한데 그 사이 통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상태의 심실 압축 능력으로 피를 그 용반목의 그 대가리 긴 공룡 머리 끝까지 피를 올려줄 수 있느냐가. 변온동물의 파충류 심장 가지고 그 파워를 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야. 그리고 그쯤에 그래서 그런 용반목에 못 끼고 그런 덩치 큰 공룡들은 물속에 잠수한 채로 산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왜? 그러면 아니면 파충류 정도의 골격 구조로 저 무거운 체중을 어떻게 다리가 지탱하고 다녔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어떤 말들인지. 그러고 육상에 있는 동물보다 바다에 있는 동물이 더 크죠. 흰긴 수염고래. 뭐 최대 27톤, 30톤까지 간다니까. 걔네들은 왜 그렇게 커질 수 있는데? 어차피 부력으로 떠다니는 애들이니까. 자신의 뼈가 그 자신의 체중을 고스란히 감당할 필요가? 그 식물은 그 큰 나무 꼭대기까지 물을 어떻게 빨아올리는데? 그치. 모세관 현상, 삼투 현상, 증산작용으로 인한 물 펌프 작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중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지. 왜 새들은 뼈 내부가 그렇게 텅 비었을까? 날아다녀. 그치. 날아다녀야 되니까 뼈가 가벼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뼈 내부를 가급적 텅 비울 수밖에 없는 거지. 닭뼈 같은 거 그래서 잘 부서지잖아. 부서지고 나면 속이 거의 비어 있잖아. 집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 족발에 돼지 발뼈나 이런 것들을 개한테 던져줘도 되는데 새뼈, 닭뼈 이런 거 주면 안 되잖아. 다 부셔 먹다가 그거 뾰족한 거 목에 찔면 애들 가요. 그리고 그래서 새들이 새똥을 쌀 때 똥오줌을 못 가리고 같이 싸잖아. 왜? 몸에 그 배설물들을 뱃속에 가지고 있는 채로 날아가서 화장실에 앉아서 싸야지가 가능하냐? 그치. 제대로 날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버리는 게 낫다. 알겠어요?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중력이라는 영향성에서 벗어나서는 언급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중력 시스템과 관련되는 예시들은 문제들을 많이 풀면 문제들마다 다양한 예시들이 나오니까 그 공통적인 개념 패턴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정리할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중력장 운동으로 바로 갈게요. 그냥 여기 133페이지까지. 자, 봐봐. 일단 사실 자유낙하 운동을 하려면 등속 직선과 등가속 직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S는 VT, V는 T분의 S.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V다라는 개념인 거고, VT 그래프에서는 그 밑넓이가 S가 된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거속식 그냥 그대로 풀면 돼요. 가속도라는 개념이 나오잖아.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당 운동의 변화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통과니까 벡터 개념까지는 안 들어가긴 합니다만,
벡터적 관점을 들어가야 되죠. 이 식 자체가 결국 뭐냐면 VT 그래프에서 A가 0보다 크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A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운동. 만약에 A가 0이면 등속직선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 관점까지를 쭉 동원했을 때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S, 거리, V, 속력, A, 얘네들이 시간이라는 X축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게 되느냐.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 속력 그래프의 밑넓이가 거리, 가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속도가 돼요. 사실 나중에 가서 알겠지만 기울기를 구한다는 게 미분, 밑넓이를 구한다는 게 적분의 개념이야. 그리고 요식 있죠. 요식. 등속직선 운동식. 아마 지난주에 우리 단톡방에 보면 내가 물원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설명한 영상 있을 거예요. 그거 챙겨 보세요.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최종적으로 요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등속직선은 그래프식이 요 두 개잖아, 결국. 응? V는 V0 플러스 A 델타 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자 2분의 1 V 플러스 V0 델타 T. 응? 요 두 개 연립해서 나온 게 2AS는 B제곱 빼기 B0 제곱이거든. 우리는 이 식들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식들에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초기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초기 조건이라는 것은 처음 속력하고요. 가속도입니다. 처음 속력과 가속도를 알게 되면 t초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어디서 뭐 하는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봐봐.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V0와 가속도를 알면 t초가 지난 뒤에 어디서 뭐 할지가 결정이 나죠. 그래서 모든 운동에서 초기 조건을 알면 그 운동의 결과값이 예측이 된다는 거야. 그게 뭐랑 뭐다? 처음 속력과 가속도라는 거야. 그러면은 자유낙하라는 운동의 정의가 뭐죠? 얘잖아. 그냥 가만히 놔버린 거죠. 맞지? 자, 이렇게 가만히 놔버리게 되면 자유낙하의 초기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 속력은 0이고 가속도의 크기는 중력가속도 G로 아래쪽 방향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통과에서는 요거 여러분들 꼭 챙겨봐야 됩니다. 문제에서 G가 10이냐 9.8이냐 그냥 G 그대로 놔둬놓고 푸냐 보셔야 돼요.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자, 요 두 값을 요식 3개에 대입해 넣는 거야.
그걸 우리는 자유낙하 공식이라고 해요.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V는 GT, S는 2분의 1 GT제곱 2GS가 V제곱이라는 식 3개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식 3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정보를 주게 됩니다. 뭐냐면 봐봐. 아까 우리 요 개념에서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운동을 판단할 때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가장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지 다 알 수 있어, 한 번에? 속도 시간이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밑넓이로 거리를, 기울기로 가속도를 알 수 있고 가속도를 바탕으로 힘도 추론해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그래프로 와봅시다. 세로축의 속력, 가로축의 시간인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뭐로? 여기 있네. V는 GT로. 그럼 저거 무슨 소리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요 기울기가 뭐다? 중력가속도 G라는 소리야. 그럼 봐봐. 시간이 1초면 그때 1초일 때 속력이 얼마야 되는 거야? G인 거죠. G/s. 9.8m가 되겠지? m/s가 되겠죠. 2초면 19.6이 되겠지. 자, 시간이 t초면 그때 속력은 gt지.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즉 떨어진 거리는, 떨어진 높이는 요렇게가 한 세트죠. 일부러 색깔로 티나게 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 떨어지는 중간에 속력이 V가 되는 시간은 몇 초게? 속력이 V가 될 때 시간은? 그치, G분의 V가 되겠지. 그리고 속력이 V가 될 때까지 떨어진 높이는? 네, 2G분의 V제곱이 돼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잘 봐. H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바닥에 충돌할 때 속력은 요 식에다가 H 넣고 V가 얼마냐 묻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루트 2GH가 되겠지. 그럼 그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가 되겠죠. 왜? 2GH니까. 맞지? 방금 여기 적었는데 이게 이 그래프의 의미를 이렇게 적어보면 당연하지요가 되잖아. 뭐가 적힌 거냐면요. 봐봐. 시간, 속력, 거리. 시간이 t일 때는 속력이 v일 때는 떨어진 높이가 h일 때 t일 때 남은 두 개, v일 때 남은 두 개, h일 때 남은 두 개가 자유낙하에선 고정값이라고. 자,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전부 다 똑같이 운동한다는 거고,
지금 이 데이터에 뭐가 빠져있죠? 질량이 적혀있다, 안 적혀있다? 그 말은 자유낙하한다면,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진다, 가벼운 게 빨리 떨어진다? 그치, 상관없다인 거죠. 그리고 요 데이터가 진짜 역할을 보이는 시점은 언제냐면, 언제 진짜 역할을 보이게 되냐면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봐봐. 어떤 물체를 H 언덕 위에서 수평으로 V0로 던진다고 치자고. 그럼 얘는 포물선 운동을 해서 여기 어딘가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리 L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치? 근데 그럼 이 운동은 초기 조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포물선 운동 같은 거 우리가 사실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X축 운동과 Y축 운동을 따로 생각하는 거야. 이 물체에서 실제로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은 무슨 힘이죠? 중력이지. 그럼 얘 질량이 m이고 얘는 중력이 mg니까 얘가 가져야 되는 가속도는 뭐밖에 없죠? 밑으로 g밖에 없잖아. 수평으로 가속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그러면 수평운동 봐봐. 처음 속력은 처음 속력이고 가속도는 0인 운동이잖아. 그럼 얘는 무슨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속력 V0 그대로 가는 VT 그래프.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포물선 운동에서. 수평으로만 따지면. 근데 수직 운동은 얘 수직으로 처음에 가속도 있어, 없어? 아니, 처음 속도 자체가 없지. V0는 0이고 가속도는 G죠. 야,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 여기 있네? 그럼 이 물체는 적어도 수직으로의 운동은 무슨 운동과 같다? 그치. 자유낙하를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가 봐봐. H만큼 떨어질 때 시간이 몇 초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그치? 루트 G분의 2H 초 동안 떨어질 수 있죠. 즉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뭐냐? 내가 이 물체를 자유낙하식이거나 얘를 옆으로 던졌을 때 포물선으로 해서 떨어지거나 같은 높이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다고? 같다요. 그냥 떨어지거나 앞으로 서서 포물선으로 떨어지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이 넓이는 결국 뭐가 되는데? 요 넓이가 L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L은 V0 루트 G분의 2H가 되지. 그러면 수평으로 쉽게 말해서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리에는 뭐에 비례한다? 초기 속력에 비례하고 중력 제곱근에 반비례하고 높이 제곱근에 비례하죠. 그리고 이 중력장 운동에서 가끔씩 물원이나 물투에서 이제 종종 물어보는 문제가 그거잖아. 자, 여기 원숭이가 있고 여기 포수가 있습니다. 내가 총을 빵 쏘는 순간 총에서 빵 쏘는 불꽃이 튄과 동시에 원숭이가 놀래서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원숭이를 조준했다면
내가 총을 빵 쏘는 순간 원숭이가 떨어지는데 떨어지겠죠? 퀴즈. 총알에 원숭이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포신이 정확하게 이 총신이 정확하게 원숭이를 가리키고 있다면 내가 쏜 총알은 원숭이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총알은 이렇게 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꺾여서 떨어질 거고 얘가 여기까지 날아가는 시간 동안 원숭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 거거든. 그래서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낙하하거나 수평으로 던진 거나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인 거고 속도 변화가. 물론 여기서 내가 그래서 중간에 문제를 바꿨죠. 포신이 정확하게 원숭이를 가리킨다. 원숭이를 정확하게 조준했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원숭이를 조준하게 되면 탄도학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총알이 떨어질 걸 맞춰서 총신은 위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총신의 직선상이 정확하게 원숭이를 가리키고 있다면 총알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으면서 떨어지면 원숭이가 떨어지면서 쳐맞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 딱 맞게 돼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뉴턴의 대포입니다. 봐봐. V0로 쓰면 여기서 L0에서 떨어지겠지. 총알의 속도를 2V0로 쏘면 L0에 와서 떨어질 거 하자. 원래는 그래서 이 총알이 수평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초속도에만 비례하는데 우리 지구는 평평하다 둥글다? 둥글죠. 그러면 그 지구 공류를 고려해야 될 만큼 포탄을 멀리 쏘면 고려해야 될 만큼 포탄을 멀리 쏘면 원래 떨어져야 되는 위치는 여기잖아. 근데 지구가 어떻게 된다? 이만큼 가면 실제로 휘어지기 시작하지. 그러면 봐봐. 이만큼의 추가 비거리가 나오게 된다고. 맞지? 원래 수평상 거리보다 이만큼 더 날아가서 떨어지잖아.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존나 빨리 쏘면? 존나 빨리 쏘면 포탄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서 휘어지는 각도랑 지표면이 휘어지는 정도를 똑같게 맞춰서 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포탄은 어떻게 날아가요? 공기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완벽하게 지표면을 스치면서 지구 주위를 빙빙 돌 수 있겠지. 그거를 산술적으로 어떻게 맞췄느냐? 아이고 다리야. 그걸 산술적으로 맞춘 게 지구 공률에 대해서 수평면으로 접선을 그었을 때 요 높이가 5m가 되는 거리를 재본 거예요. 그게 8km였다는 거야. 왜 5m냐? 2분의 1 gt 제곱인 거야. 2분의 1 gt 제곱에서 t에 뭐를 넣고 1 넣고 g에 얼마 넣고 10. 근사값으로 10 넣으면 딱 얼마가 나와? 한마디로 1초에 8km를 직선 운동시키면 그 1초 동안 물체는 5m 자유낙하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지점에서 다시 이 운동을 반복하면서 스치듯이 지표를 날아간다.
요게 이제 뉴턴의 대포고, 그래서 이 초속 8km를 제1우주속도라고 합니다. 지표면을 나란하게 지표면 부근 거리에서 월운동할 수 있는 속력. 이게 초속 8km가 넘어가면 수평으로 쏘더라도 지구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궤도가 되는 거죠. 초속 8km 미만이면 무조건 지구에 꼬라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구에서 떠나려면 초속 11.2km가 필요한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력 시스템에서는 뉴턴의 대포까지만 나오니까 요렇게까지 초속 8km가 나온다. 요거 문제 기준하고 나머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경우가 이제 특별히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개념적인 문제들 위주로 나오는 거고, 그런 거 바탕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문항수 늘려가지고 익숙해지면 됩니다. 쟤네들이 갑자기 중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새로 한 판 떴던 거거든. 좀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했으니까 이것도 봐잉.